전일 마감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3.2% 하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코스피가 2.59%, 코스닥이 마이너스 4.3%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보합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오늘 금일 15명이는 125명이고요. 코로나 라이브 현재는 1명 감소,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종목 리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종목 리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서 저점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식 거래를 하면서 여러 번 폭락장을 경험했는데요. 폭락장 때마다 느꼈던 점은요, 저점을 찍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저점을 찍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이죠. 2200포인트, 이런 전고점,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 이 부분을 잇는 2200포인트인데요. 이 저점이라는 것도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종목들이요, 코스피, 코스닥의 이런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전부 다 고점 대비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거래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인데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게 자율주행 관련주죠. 시가가 4.79%, 고가가 25.86%, 저가가 마이너스 4%, 종가는 7.3%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저께 상한가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시초가가 한 4% 정도에 시작했다가 아침에 밀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하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거의 한 10%쯤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나스닥의 그런 하락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전일 상한가 오버나잇을 한 물량까지 합쳐서 한 10% 정도의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모트렉스는 뭐 간간히 조금씩 거래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지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량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래를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가에 제가 모트렉스를 일부 물량을 오버나잇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모트렉스가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외에 종가가 마이너스 2.3%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내일 갭 하락을 하고 다음에 이렇게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 매수를 하면 수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거는 시초가가 갭 하락을 해가지고 계속 음봉을 그린다면 저는 오버나잇을 한 물량도 매도로 임할 생각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인데요. 오늘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로 두산중공업과 세진중공업에 좀 물량이 물려 있다고 2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두산중공업하고 세진중공업, 뭐 두산퓨얼세, 하나솔루션, 유니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산중공업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손절매를 하기에는 너무 손실폭이 큽니다. 굳이 여기서 대응을 할 수 있다면요, 저점이 머지않았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오르고 영원히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오르는 게 있으면 내리는 거 있고, 낙폭이 크면 그만큼 반등도 제법 크게 나옵니다. 만약에 반등이 올 때 같은 시기에 어떤 종목을 갈아타 가지고 더 반등폭이 큰 종목을 찾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요.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저점을 매수하는 방법,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분석을 한다면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유상증자도 있죠.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16일이거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16일이기 때문에 10월 14일까지 만약에 내가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유상증자를 받아야 됩니다. 유상증자 자체로는 이게 주가에 지금 기반영되었기 때문에 큰 악재는 아닙니다. 10월 14일까지 계속 갖고 간다면 유상증자 를 받아야 하고요. 10월 14일까지 두산중공업을 내가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지, 홀딩을 해서 유상증자를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유상증자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 반등을 할 때는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점은 있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한 달간 순매수가 200만 주입니다. 이게 그때 연기금이 200만 주를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일이 만약에 장이 빠져도 다른 종목이 빠지는 것보다도 아마 빠지는 폭이 작을 겁니다. 다른 애들이 빠지는 것보다 덜 빠지면 오를 때도 다른 종목이 반등할 때 오르는 폭보다 작게 오른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거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선인데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인만 120만 주가 순매수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유니슨, 하나솔루션, 두산퓨얼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프로그램 매매를 띄워놓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가 나옵니다. 이건 외국인이나 기관이 물량을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양봉이 나왔지만 개인이 120만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선도 거래를 하지 않았고요. 내일 유니선이 이 지점이죠. 4,400원 이 지점을 1차 목표가로 하고 매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항상 종가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장중에 주식을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 매매와 수급 동향을 보시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저께 하나솔루션을 오버나잇 했는데요. 하나솔루션이 웃기는 게요. 아침에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아침 10시 부분을 보면요. 프로그램 매매로 23만 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솔루션의 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아침에 시초가를 최저점으로 해가지고 10시 부근에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을 매도를 하지 않다가 11시 부근으로 가면 이 아까 20만 주가 11시쯤 되면 이렇게 다시 프로그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시 부분에서 다 매도를 해버렸는데요. 오후를 거치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솔루션이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솔루션은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걸 오늘 수급을 보면요. 기관이 5만 주 매수, 외국인이 23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내일 지수가 하락하면요. 이것도 하나솔루션은 항상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와 함께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솔루션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오늘은 그래도 이런 아침에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그래도 양봉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전 종목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각 개별 종목에 이렇게 저점을 찍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찍어보면 하나솔루션은 뭐 33,000원 요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를 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항상 이런 기관 외국인 이런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주가가 어떻게 빠지느냐 오르느냐 이것도 항상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나와가지고 저는 종가에 두산퓨얼셀을 오버나잇을 하는데요. 이게 기관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외국인이 18만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도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하나솔루션이나 뭐 유니슨, 뭐 두산중공업 이거 전부 다 지금은 주가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하락하는 부분이라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잡을 때 지수가 반등을 할 때 내 종목이 제일 반등폭이 큰가 라는 걸 항상 고려해 두고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종가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주가의 하락 그러니까 마지막 하락을 찍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가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수급이나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뭐 2%나 3% 일단 손절을 하고 다시 종가를 기다린 겁니다. 종가에는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상승을 했더라도 수급이 좋다면 저는 다시 재매수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수급 상태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뭐 제넥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제넥신 이런 것도 낙폭이 굉장히 심했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별 악재가 없다면 이런 애들이 돌 때 매수를 해주면 굉장히 다른 종목들보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폭이 심해지는 게 추석 연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4% 떨어지면 개인이 1600억이 아니라 거의 뭐 한 1조 이렇게 매수를 했죠.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일이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과매도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잡지 마시고 종가에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버튼을 누르신 분들에게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 감사합니다.